인과관계를 피해자한테 떠넘기면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아, 참. 저희한테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백신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이 코백회라는 것을 맡고 계신데 이 코백회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사단법인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는 순수 백신 접종 후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중증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단 한 명이 가입하는 그런 피해자 가족 협의회고요. 예. 이제 지금도 그렇듯이 앞으로도 물론 뭐 많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부하고 유일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단체라고 봐도 되겠군요. 그러니까 코백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 원래 시민단체 활동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평범한 한 청년의 작업치료사의 아버지였습니다. 작업치료사요? 네. 그건 어떤 거예요? 재활병원에 입사를 했고 아들이요? 새로 생긴 과라고 해서 중증 치료자들을 몸으로 치료하는 그러한 물리치료사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치료사를 작업치료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그러니까 그 자격을 가졌던 그런 분의 아버지, 평범한 아버지였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코백회 회장까지 맡으신 거예요? 제가 평소에 아들은 참 부지런하고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예. 대학에서도 과 대표를 놓치지 않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도 반장을 놓치지 않았어요. 굉장히 리더십이 있었고 그리고 사춘기 없이 컸고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작업치료사 자격증을 땄는데 어머니가 직장 생활을 하신다 그래서 바로 취직을 하겠다라고 해서 졸업장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 검사를 받고 종합 검사를 받은 다음에 재활치료 병원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백신 접종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병원이니까 재활병원이니까 의료인들은 이제 먼저 다 맞으라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서 처음에 병원에서도 백신을 접종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167명의 의사분들이 반대를 했답니다. 근데 병원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개개인에게 피해 금액의 4배에 달하는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전부 다 100% 맞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백신을 안 맞겠다는 그런 이 의료인들도 있었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맞게 했었군요. 사회적으로 많이 정책적으로 강요했고 또 불안감을 많이 조장을 해서 접종을 하도록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들이 10시간 만에 이제 하지마비가 오고 구토, 발열 그리고 전신을 쓸 수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다가 입원을 시켜놓고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백신을 접종하고 이런 부작용이 발생했으니 빨리 응급실을 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제가 뛰어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백신 첫 번째, 그러니까 저희가 백신에 따라서 한 번 맞는 것도 있었고 2번 맞는 것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첫 번째 백신 맞자마자 그렇게 됐었다고요? 아마 중증 사례로는 1호였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고 정부도 대처를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백신이라는 코로나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상황에서 모든 부담은 다 피해자가 부담하면서 정부와 소통해 왔거든요. 그래서 백신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책임지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피해 보상 신청을 했으나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면서 사사시 기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의도하지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중대본에서 보건복지하고 질병청에서 국민들한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때 기자의 물음에 질병청에서 나와가지고 왜 기각했냐라고 물으니까 국장이 나와서 시간이 개연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경계통의 부작용은 이틀에서 3일 후에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나타났다. 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럼 마취는 어떻게 하는 거고 주사를 맞았는데 그렇죠. 그 시간의 개연성이 없어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6년을 싸워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승소했고 질병청을 상대로 해도 승소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는 어디서 사과를 받아야 됩니까? 이 기간 동안 길거리에서 아들의 그러한 억울함을 증빙하기 위해서 직장도 패대기 치고 지금 이 사단법인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장을 맡아서 많은 피해자들하고 함께 싸워왔는데 참 그 피해자들을 볼 때 제가 밴드를 만들고 지용이랑 같은 이런 피해자들이 또 있을지 몰라서 밴드를 SNS를 이용해서 밴드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때는 거리두기 때문에 4명 이상 만나지를 못했거든요. 그랬었죠.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다 가족이 잃은 사람들이라 제주도에서도 오고 저 강원도에서도 오고 울산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그 왔는데 보니까 팔도에서 다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례를 들으니 울며불며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분은 제주도에 있는 군인 그 경찰은 어머니 백신 맞아야 된다고 손목 잡고 가서 백신 접종했는데 이틀 만에 사망했어요. 어머니가요? 그리고 그때 당시 백신 접종을 안 하면 비행기를 탈 수 없어서 여행 다 패키지 만들어 놨는데 엄마 이거 백신 접종 안 하면 여행 못 가니까 백신 맞아야 돼도 끌고 가서 백신 접종하고 또 사망하셨어요. 아내가 모더나가 부작용이 없다라고 해서 그 폭주할 때 간신히 2개 얻어서 하는데 찾아서 인터넷으로 찾아서 2개를 갖다가 얻어가지고 신랑 손 붙잡고 가서 백신 접종했는데 신랑만 돌아가신 거예요. 그 어떻게 사냐고요. 그 막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때 피해 그 사례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제 눈을 쳐다보면서 회장을 좀 맡아달라고 하는데 제가 못 맡겠다고 해서 전 능력도 없고 정말이지 저도 간 피해자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없다.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발생한 그 재난에 뭐 누가 어떤 소견이 있고 누가 어떤 의식이 뭐 어떠한 고견이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자꾸들 그 쳐다보는 눈망울 때문에 제가 그러면 적임자가 나타날 때까지 좀 맡아서 할 테니 그때까지만 좀 하자라고 했는데 벌써 그게 6년이 된 거예요? 6년이 됐습니다. 이게 김두경 회장님도 아들이 아직까지 병석에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그렇게 백신을 맞으라고 했는데 돌아가시게 만든 상황이 돼버렸고 장본인이 됐고 내 남편이랑 같이 여행 가려고 백신 맞으라고 그랬는데 결국 참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거를 인과관계를 피해자한테 떠넘기면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참 저희한테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회장님 언제부터 이게 나만의 일이 아니구나 우리 집만의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셨었어요? SNS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전국에서 피해자들이 네. 가입이 됐고 네. 그 피해자들이 간담회를 한번 갖자. 예. 참 신랑 손을 잡고 휴일날 백신 접종을 하고 왔는데 2살 난 딸을 놓고 아내가 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사망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입증 책임을 떠넘기고 그래서 그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돌아옵니까? 그럼요. 그 아이 2살짜리 아이는 평생 엄마라는 소리를 이제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저한테 큰아빠라고 합니다. 집회에 나와서 큰아빠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 그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사실 이 고통이라는 건 사실 다 느껴보지 못할 정도의 상황일 건데 말씀하신 대로 소송을 이기면 뭐 하겠고 또 그게 다른 사람의 세상이 그건 피해네요라고 인정해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그것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지금도 너무나 많은 소송들이 계속해서 계류돼 있고요.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정말 이 백신과 그리고 심근경색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첫 판례가 나올 정도로 지금 지난하고 어려운 그런 싸움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두경 회장님이 나지막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에게 정말 국가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정말 뼈 아픕니다.